지금 안 찌르면 회장님 죽습니다. 강남 빌딩 꼭대기 재벌 회장이 회의 도중 그대로 쓰러진 밤입니다. 수행기사는 정장 소매를 걷어 올린 채 회장의 목에 은빛 펜 같은 걸 들이밀죠. 비서실장은 손이 먼저 나갑니다. 칼을 잡은 손목을 움켜쥔 채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칩니다. 바닥엔 넘어진 의자들, 깨진 안경, 회장의 숨은 가늘게 끊어질 듯 이어지고요. 수행기사의 얼굴엔 이상한 표정이 섞여 있습니다. 공포도 아니고 사리도 아닌 무언가 결심한 사람의 눈빛. 비서실장은 그 눈을 못 믿겠고 수행기사는 왜 믿어주지 않느냐는 듯 이를 악뭅니다. 이 밤 칼끝 하나를 사이에 두고 수십 년 충성과 숨겨진 비밀, 그리고 오래된 빚이 함께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곧 드러날 과거의 선택이 이 목 하나에 걸려 있죠. 이야기가 어떻게 뒤집힐지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함께 봐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여러분 생각도 꼭 남겨주세요. 한 비서실장, 우리 회사도 이제 사람 쓸 날이 얼마 안 남았어. 강한그룹 비서실장 한기호는 62이었습니다. 회장님의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농담처럼 웃어넘기면서도 속으로는 씁쓸했지요. 강한그룹 본사는 여의도 한복판에 있는 반짝이는 유리 빌딩이었어요. 33층 회장실에서 내려다보는 한강 풍경은 정말 아름다웠지요. 하지만 기호 씨의 하루는 늘 비슷했습니다. 새벽 5시 반 첫 차 시간에 출근해서 회장님 스케줄을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이었어요. 오전엔 오너 일가의 눈치를 살피고 오후엔 임원들 사이의 다툼을 중재하는 게 일장이었지요. IMF 때 동기들이 한꺼번에 잘려나갈 때도 구조조정으로 직원들이 울며 회사를 떠날 때도 기호 씨는 묵묵히 회장님 곁을 지켰어요. 함께 밤을 새우며 회생 방안을 고민하고 채권단 앞에서 고개를 숙이던 날들이 있었지요. 그래도 회사가 살면 다 같이 사는 거야. 그게 그의 신념이자 스스로를 위로하는 말이었습니다. 가족보다 회사에서 보낸 시간이 더 많았으니까요. 요 몇 년 사이 달라진 게 하나 있다면 운전기사 겸 수행기사로 들어온 박준호 씨였어요. 42, 군 제대 후 119 구급대원으로 10여 년을 살다가 갑자기 그만두고 강한그룹으로 왔지요. 처음엔 말수가 없고 무뚝뚝해서 다들 어색해했습니다. 인사과에서도 경력이 특이한 사람이라며 의아해했어요. 그런데 회장님은 이상하게 그를 곁에 두려고 했습니다. 박 기사, 자네 애는 있나? 딸 하나 있습니다. 중학생입니다. 짧게 대답하고는 뒷덜미에 난 흉터를 무심코 가리는 손짓이 기호 씨 눈에 자꾸 밟혔어요. 손등에도 화상 자국 같은 게 있었지요. 무슨 사연이 있는 사람 같았습니다. 가끔 혼자 차 안에서 딸아이 사진을 보며 한숨 쉬는 모습도 봤어요. 회장 강태성은 70 중반으로 국민 기업인이라 불렸지만 가정은 엉망이었습니다. 미국에서만 살던 장남 강도영은 10년 넘게 얼굴도 비추지 않았어요. 전화 통화도 1년에 한두 번뿐이었지요. 재벌가와 재혼한 둘째 며느리는 회장님을 노골적으로 무시했고 소문 속에만 존재하는 첫사랑의 딸은 아무도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기호 씨는 30년간 그들의 온갖 추태를 봐왔지만 입을 다물 줄 아는 게 비서실장의 덕목이라고 배웠어요. 회장님은 요즘 많이 쇠약해지셨습니다. 손을 자주 떠셨어요. 물컵을 들 때도 양손으로 조심스럽게 잡으시고 가끔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실 때가 있었지요. 회의 중에 갑자기 숨을 헐떡이실 때도 있었습니다. 건강검진 결과가 좋지 않다는 소문이 임원들 사이에서 돌았어요. 한 실장, 내 약 좀 챙겨줘. 회장님은 요즘 약을 자주 드셨습니다. 파란색 알약, 하얀색 캡슐,
노란색 정제까지 종류도 많았어요. 기호 씨는 매일 아침 약통을 정리해 드렸지요. 그런데 이상한 건 약을 드시고 나면 오히려 더 피곤해 보이신다는 거였어요. 회장님, 병원 한 번 더 가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됐네. 늙으면 다 이런 거야. 자네도 곧 알게 될 걸세. 회장님은 손을 내저으시며 웃으셨지만 그 웃음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밤이었어요. 후배 직원이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실장님, 오늘 긴급 이사회가 열린답니다. 회장님 건강검진 결과 발표하고 장남 부회장님이 후계 구도도 발표하신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기호 씨는 왠지 모르게 불길한 느낌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답답하게 조여왔어요. 장남 도영 씨는 요 며칠 사이 부쩍 회사에 자주 얼굴을 비쳤어요. 미국에서 10년 넘게 안 오시던 분이 갑자기 돌아오셨지요. 임원들을 하나씩 만나며 무언가를 준비하는 것 같았습니다. 냉정하고 계산적인 눈빛으로 회사 구석구석을 살피는 모습이 기호 씨 눈엔 영 불편했어요. 한 실장, 오늘 밤 이사회 준비 다 됐나? 도영 씨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목소리의 온기라곤 찾아볼 수 없었어요. 네, 부회장님. 모두 준비되었습니다. 기호 씨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지만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날 저녁 강남 호텔 스카이라운지로 향하는 차 안 분위기는 무거웠어요. 회장님은 창밖만 바라보셨지요. 평소와 달리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조수석에 앉은 박준호 씨도 백미러로 회장님을 자꾸 살폈어요. 괜찮으십니까, 회장님? 준호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괜찮네. 그냥 오늘은 좀 피곤하구먼. 회장님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가라앉아 있었어요. 손도 더 많이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호텔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지고 난 뒤였어요. 높은 층 라운지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반짝였지만 아무도 그 풍경을 즐기지 않았지요. 임원들은 하나둘 자리에 앉았고 모두들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기호 씨는 벽 쪽에 서서 회의 진행을 지켜봤어요. 30년을 이 자리에서 일했지만 오늘처럼 가슴이 두근거린 적은 없었습니다. 회장님은 계속 물만 드셨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물컵을 제대로 잡지도 못하셨지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아버님, 이제 내려놓으셔야죠. 장남 도영의 싸늘한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임원들은 숨소리조차 죽인 채 앉아 있었어요. 자네가 뭘 아나? 이 회사를 어떻게 일궈왔는지. 회장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혔고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지요. 일궈오셨죠. 그래서 이제 쉬셔야 한다는 겁니다. 도영 씨는 서류를 테이블 위에 탁 놓았어요. 병원 진단서였습니다. 심장 기능 저하, 당뇨 합병증, 고혈압 의사도 무리하시면 위험하다 했습니다. 이젠 제가 회사를 맡겠습니다. 회장님은 아무 말 없이 물컵을 들었어요. 그런데 손이 너무 떨려서 물이 컵 밖으로 흘렀습니다. 흰 셔츠가 젖었지요. 기호 씨가 휴지를 건네려 다가가는데 회장님 얼굴색이 이상했습니다. 갑자기 새하얗게 질리더니 입술이 파래지기 시작했어요. 회장님. 회장님은 목을 감싸 쥐고 헛기침을 하셨습니다.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시는 거예요. 가슴을 움켜쥔 손에 힘줄이 붉어졌습니다. 숨이. 쿵. 회장님이 의자에서 옆으로 쓰러지셨어요. 안경이 튕겨나가고 서류들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회장님. 기호 씨가 달려갔습니다. 회장님은 바닥에서 거칠게 숨을 헐떡이셨어요. 얼굴은 더 파래졌고 입가에서 하얀 거품이 나왔습니다. 눈은 반쯤 풀려 천장을 응시했지요.
회장님, 정신 차리십시오. 기호 씨가 어깨를 흔들었지만 반응이 없었어요. 손을 잡아봤습니다. 차갑고 축축했지요. 회의실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119 불렀습니다. 누군가가 소리쳤어요. 바로 그때 문 옆에 서 있던 박준호가 번개처럼 달려왔습니다. 주머니에서 작고 반짝이는 걸 꺼냈어요. 접이식 칼이었습니다. 비켜주십시오. 준호 씨가 기호 씨를 밀치고 회장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칼날을 펼치더니 회장님의 목을 향해 손을 뻗었어요. 회장님, 목을 찔러야 합니다. 기도가 막혔어요. 그 순간 기호 씨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눈앞엔 오직 하나만 보였어요. 칼을 든 준호의 손, 그리고 쓰러진 회장님의 목. 저놈이 회장님을 죽이려 한다. 안 돼. 기호 씨는 몸을 날렸습니다. 준호의 손목을 붙잡았어요. 둘은 바닥을 구르며 뒤엉켰지요. 놓으십시오. 회장님이 죽습니다. 준호가 외쳤지만 기호 씨 귀엔 들리지 않았어요. 30년을 지켜온 회장님을 지켜야 한다는 본능뿐이었습니다. 이 미친놈이. 기호 씨가 손목을 비틀었습니다. 칼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쨍그랑 소리를 냈어요. 임원들이 비명을 질렀고 스마트폰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습니다. 제압하세요. 도영 씨가 차갑게 명령했습니다. 경호원 2명이 달려와 준호를 바닥에 눌렀어요. 준호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회장님, 기도가 막혔단 말입니다. 응급절개 안 하면 죽어요. 제발 믿어주십시오. 준호의 절규가 회의실을 울렸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얼굴은 땀과 눈물로 범벅이었지요.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그를 살인자처럼 쳐다볼 뿐이었어요. 바로 그때 119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들고 뛰어들어왔습니다. 환자가 어디십니까? 구급대원들이 회장님께 달려갔어요. 맥박을 재고 입을 확인했습니다. 호흡곤란, 알레르기 쇼크, 기도 부종으로 질식 위험, 급히 이송합니다. 구급대원이 외쳤어요. 회장님을 들것에 옮기고 산소 마스크를 씌웠습니다. 보호자분, 같이 가십시오. 기호 씨가 구급차를 따라 나섰습니다. 뒤돌아보니 준호가 경호원들에게 붙잡힌 채 이쪽을 보고 있었어요. 실장님, 전 정말 살리려고. 준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눈가엔 눈물이 가득했어요. 기호 씨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볼 수가 없었어요. 구급차 사이렌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기호 씨는 회장님의 차가운 손을 꽉 잡았어요. 제발, 제발 살아주십시오. 회의실엔 깨진 유리, 흩어진 서류, 그리고 바닥에 작은 칼만 남았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떨군 채 눈물을 흘렸어요. 도영 씨는 창가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네, 언론 대응 부탁합니다. 수행기사가 회장을 흉기로 습격했다고 하세요. CCTV 영상은 각도 좋은 것만 남기시고요.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마치 예정된 각본처럼요. 준호는 바닥에 눌린 채 주먹만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났어요. 머릿속엔 중학생 딸 얼굴이 떠올랐지요. 미안해, 서연아 아빠가 또.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준호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어요. 박준호 씨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전 회장님을 살리려. 변명은 서에서 하십시오. 경찰이 준호를 끌고 나갔습니다. 복도를 지나는 동안 직원들이 수군댔어요. 저 사람이 회장님을 칼로. 믿을 수가 없네요. 그렇게 조용하던 사람이. 준호는 고개를 숙인 채 걸었습니다. 뒷덜미의 흉터가 형광등 불빛에 드러났어요. 경찰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강한그룹 빌딩이 멀어졌지요.
불 켜진 33층 회장실이 작아졌습니다. 준호는 창문에 이마를 기댔어요. 차가운 유리가 뜨거운 이마를 식혀줬지요. 회장님 살아계시겠죠, 제발. 병원 응급실에선 의사들이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기호 씨는 복도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준호의 마지막 표정이 자꾸 떠올랐지요. 살리려고 했다고 정말 그랬을까? 수술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빨간 불이 깜빡였어요. 기호 씨는 두 손을 모았습니다. 시계는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긴 밤이 시작되었습니다. 복도 창밖으론 서울 야경이 반짝였지만 기호 씨 눈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저 수술실 문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도영 씨는 회사에서 임원들을 모아놓고 말했어요. 오늘 일은 절대 외부에 새나가면 안 됩니다. 회사 이미지를 생각해서 신중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실장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글쎄요. 나이도 있으신데 이참에 정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차가운 말이었습니다. 30년 충성도 한순간이었어요. 밤은 깊어갔습니다. 준호는 차가운 유치장 바닥에 앉아 있었어요. 벽에 기댄 채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딸아이가 보고 싶었어요. 내일 학교 가는 모습, 저녁 먹으며 웃는 얼굴. 이제 다시 볼 수 있을까요? 아빠는 정말 살리려고 했는데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닦지 않았어요. 그냥 흐르는 대로 두었지요. 언론에는 수행기사의 단독 범행 가능성 정도로만 내보냅시다. 도영 씨의 차가운 목소리가 새벽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병원 VIP 병실 밖 기호 씨는 경찰 앞에서 진술을 반복했어요. 제가 본 건 분명 칼을 들고 회장님 목을 향해. 말을 하다가도 준호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살리려고 했습니다. 그 절박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지요. 준호는 이미 구치소에 수감됐어요. 뉴스는 난리였습니다. 강한그룹 회장 습격 사건, 수행기사 긴급 체포, 칼 들고 회장 목 겨눠 충격적 배신. 기호 씨는 병실 TV를 봤습니다. 준호가 경찰에 끌려가는 모습이 나왔어요. 용의자 박준호는 과거 119 구급대원 출신으로 현장에서 의료사고를 낸 전력이 있습니다. 의료사고? 기호 씨는 처음 듣는 얘기였어요. 회사 복도는 소문으로 가득했습니다. 박 기사, 원래 좀 이상했잖아요. 회장님 딸이랑 뭔가 있다던데요. 사람은 겉만 보고 모르는 거예요. 기호 씨는 귀를 막고 싶었어요. 하지만 비서실장으로서 일을 처리해야 했습니다. 회장님이 깨어나기 전까진 그룹을 지켜야 해. 스스로를 그렇게 달랬지요. 사흘째 되던 날 회사 로비에서 교복 입은 여학생을 봤어요. 경비원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제발이요. 한기호 실장님만 만나게 해주세요. 기호 씨가 다가갔어요. 무슨 일인가? 여학생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실장님이시죠? 저 박서연이에요. 박준호 딸이요. 기호 씨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빠는 나쁜 사람 아니에요. 회장님을 살리려고 했다고요. 서연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는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아빠가 119 구급대원 할 때 항상 말씀하셨어요. 사람 살리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단 몇 초가 생사를 가른다고요. 서연아. 면회 갔는데 아빠가 그러셨어요. 회장님 입술이 파랗고 목이 부어올랐대요. 알레르기 쇼크였대요. 그래서 기도 확보를 하려고. 서연이가 울먹였어요. 근데 아무도 안 믿어줘요. 실장님, 아빠 좀 믿어주세요. 제발이요. 서연이가 기호 씨의 옷소매를 붙잡았습니다. 작은 손이 떨렸어요. 기호 씨는 그 손을 천천히 떼어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미안하구나. 아저씨도 확실하지가 않아서. 서연이의 손이 힘없이 떨어졌어요.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그럼 아저씨도 아빠를 의심하시는 거예요? 기호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돌렸지요. 뒤돌아서는 기호 씨의 손등이 떨렸어요. 멈추질 않았습니다. 그날 밤 회사 근처 단골 선술집에서 술을 마셨어요. 실장님, 뉴스 봤어요. 그 박 기사님 말이에요. 주인아 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여기 자주 오셨잖아요. 딸 자랑 엄청 하시더라고요. 딸이 자기 꿈이래요. 그런 사람이 사람을 해치려 했을까요? 기호 씨는 술잔을 내려놨어요. 딸 자랑을요? 네. 119대원 할 때 힘들어도 딸 생각하면 버틸 수 있었대요. 기호 씨는 술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목이 타들어갔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회장님 병실에 들렀어요. 중환자실이었습니다. 회장님은 여전히 의식이 없었어요. 회장님, 제가 잘한 겁니까? 박 기사를 막은 게 정말 옳은 일이었습니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기계음만 규칙적으로 울렸지요. 복도로 나오는데 도영 씨와 마주쳤습니다. 한 실장, 수고 많으십니다. 부회장님, 이번 일로 회사가 시끄러우니 실장님도 이참에 좀 쉬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명예퇴직이요. 나이도 있으시고 퇴직금은 넉넉히 드리겠습니다. 도영 씨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생각해 보시고 답 주십시오. 도영 씨가 지나갔습니다. 복도에 기호 씨만 남았어요. 30년을 바친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버려지는 겁니까? 기호 씨는 창밖을 봤어요. 여의도 빌딩들이 불을 밝히고 있었지요. 그 안에 수많은 사람들, 자신처럼 회사를 위해 살아온 사람들. 하지만 회사는 사람을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어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준호의 얼굴, 서연이의 눈물, 도영 씨의 차가운 미소 모든 게 뒤섞여 떠올랐어요. 내가 정말 옳은 일을 한 걸까? 의심이 싹 텄습니다. 작은 의심이었지만 점점 커져갔어요. 다음 날 아침 기호 씨는 비서실 금고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퇴직 준비였어요. 오래된 서류들을 정리하다가 낡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지요. 박준호 관련 비밀 유지. 회장님의 친필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몇 년 전 신문 스크랩이 들어 있었어요. 강한전자 공장 화재, 7명 사망, 소방대원 책임 공방. 사진 속엔 화재 현장에서 사람을 업고 나오는 119 구급대원이 보였습니다. 박준호였어요. 기사 마지막 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구급대원 박모 씨 징계, 정신적 충격으로 현장 떠나. 뒤편엔 회장님의 메모가 스테이플러로 붙어 있었어요. 우리 공장의 불량 전선이 원인이었다. 그때 못 지킨 생명들. 이 사람 삶이라도 책임지자. 강태성? 기호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회장님이 일부러 우리 회사로 데려오신 거였어? 준호가 살인자라는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아니, 무너졌습니다. 기호 씨는 봉투를 꽉 쥐었어요. 종이가 구겨졌지요.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30년간 쌓아온 신념이 와르르 무너졌어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구치소 전화번호를 찾았어요. 면회 신청하고 싶습니다. 박준호 씨 만나야겠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어요. 아침 햇살이 들어왔지만 하나도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준호 씨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기호 씨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회장님 책상 위엔 오래된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젊은 시절 회장님이 환하게 웃고 있었지요. 그때는 행복했을 겁니다. 언제부터 잘못된 걸까요? 언제부터 사람보다 회사가, 진실보다 체면이 중요해진 걸까요? 기호 씨는 신문 스크랩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제 진실을 찾아야 했어요. 늦었지만 시작해야 했습니다. 구치소 면회실은 차갑고 음침했습니다. 철창 너머로 준호가 들어왔어요. 수감복을 입은 모습이 초췌했지요. 이제 와서 왜 오셨습니까, 실장님? 목소리엔 원망이 묻어났습니다. 기호 씨는 가방에서 낡은 봉투를 꺼냈어요. 회장님이 보관하던 신문 스크랩이었지요. 이걸 찾았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강한전자 공장 화재 사건 기사였습니다. 회장님이 일부러 자네를 데려오신 거였군요.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정말 회장님을 살리려 했던 겁니까? 기호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준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회장님이 쓰러질 때 봤습니다. 입가 거품, 파래지는 입술 알레르기 쇼크였어요. 호흡이 막혀 기도가 닫히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칼로. 산소가 없으면 뇌가 4분이면 손상됩니다. 119 오려면 시간이 걸렸어요. 응급 기도 절개밖엔 방법이 없었습니다. 준호의 주먹이 떨렸어요. 위험하죠. 압니다. 그래도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왜 처음부터 말하지 않았나? 제가 누굽니까? 준호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사고 한 번 냈다고 살인 소방관이라 불리던 인간입니다.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기호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날 공장 화재 때 전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불량 전선 때문에 7명이 죽었어요. 못 살린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그 이후론 사람들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우리 가족이 죽었다는 눈빛.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119를 그만두신 겁니까? 네. 딸한테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회장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준호가 눈을 감았어요. 회장님이 그러셨어요. 내 공장 때문에 자네 인생이 망가졌다. 책임지고 싶다고. 딸 학비라도 벌려고 왔는데 회장님을 살리려다 이렇게 됐습니다. 준호의 주먹이 철창을 쳤어요. 쿵 소리가 울렸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기호 씨의 목이 메었어요. 됐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아닙니다. 제가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어떻게요? 증거라도 있습니까? CCTV 원본을 찾아보겠습니다. 편집됐을 겁니다. 그래도 해보겠습니다. 기호 씨가 일어섰어요. 준호를 똑바로 봤습니다. 자네 딸 서연이를 만났습니다. 눈물을 보고도 못 본 척했어요. 비겁했습니다. 준호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하지만 이젠 다릅니다. 조금만 더 버텨주십시오. 기호 씨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면회를 마치고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벤치에 주저앉았지요. 그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한 실장님이시죠? 정장을 입은 여자였어요. 강서연이라고 합니다. 기호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회장님의 첫사랑에게서 난 딸, 소문으로만 듣던 사람이었어요. 전라도에서 의사로 일합니다. 아버지 소식을 뒤늦게 들었어요. 서연은 단정한 단발머리에 조용한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아버지 의료 기록을 봤어요.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상한 점이요? 알레르기 쇼크를 일으킨 약물이 혈액 검사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처방된 약엔 없었습니다. 기호 씨의 눈이 커졌어요. 누군가 일부러 섞어 넣었다는 겁니다. 장기간 소량 투여하면 심장이 버티기 힘들어요.
서연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회장님을 서서히 죽이려 한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기호 씨는 손이 떨렸어요. 모든 게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범인이 따로. 네. CCTV 원본을 찾아야 합니다. 두 사람은 조용한 카페로 갔어요. 기호 씨는 준호 이야기를 모두 했습니다. 박 기사는 오히려 살리려 했던 겁니다. 의심받을 걸 알면서도요. 대단한 분이네요. 서연의 눈빛이 단호해졌어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료 기록은 제가, 회사 자료는 실장님이 찾아주세요. 위험합니다. 도영 부회장이 알면 상관없어요. 아버지를 지키는 게 먼저입니다. 며칠 후 밤 기호 씨는 회사 보안팀 서버실에 몰래 들어갔습니다. 후배에게 부탁해 비밀번호를 알아냈어요. 백업 파일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지요. 있어야 해, 제발. 그리고 마침내 찾았습니다. 편집되지 않은 원본 영상이었어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회장님이 쓰러진 직후 준호가 기도가 막혔습니다. 라고 외치며 달려가는 장면이 보였어요. 절박한 얼굴이었습니다. 그 옆에서 도영 씨가 회장님을 부축하는 척하다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슬쩍 꺼내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작은 투명 캡슐이었어요. 기호 씨는 숨이 멎었습니다. 찾으셨군요. 뒤에서 서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언제 왔는지 옆에 서 있었습니다. 이걸 본 사람은 우리뿐입니다. 기호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제 어떻게 하죠? 진실을 밝혀야죠. 그게 남은 가족의 할 일이니까요. 서연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기호 씨는 영상을 USB에 복사했어요. 손이 계속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도영 부회장이 승계 발표 기자회견을 준비 중입니다. 서연이 말했어요. 그때 공개하는 겁니다. 모든 언론과 주주들 앞에서요.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위험해도 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박준호 씨는 평생 살인자로 살아야 해요. 기호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버실을 나왔어요. 복도는 어두웠습니다. 비상등만 깜빡였지요. 실장님, 서연이 불렀어요. 고맙습니다. 용기 내주셔서요. 아닙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내려가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기호 씨는 USB를 꽉 쥐었습니다. 작지만 무거운 진실이었어요. 밖으로 나오니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별이 하나 둘 보였어요. 이제 시작입니다. 서연이 말했습니다. 네. 이제 시작이네요. 두 사람은 각자의 차에 올랐어요. 엔진 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깼습니다. 기호 씨는 백미러로 강한그룹 빌딩을 봤어요. 30년을 바친 곳이었지요. 이제 마지막 싸움이 남았습니다. 오늘부로 저는 강한그룹의 새로운 회장으로 취임합니다. 도영 씨가 거울 앞에서 원고를 읽고 있었어요. 승계 발표 기자회견 리허설이었습니다. 목소리엔 승리를 확신한 여유가 가득했지요. 질문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연습 삼아 웃어보는 그의 입가엔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어요. 회견장은 호텔 대연회장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기자와 주주들이 모일 예정이었어요. 강한그룹 역사상 가장 큰 행사였지요. 기호 씨는 회견장 뒤편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든 서류 가방 안엔 USB가 들어 있었어요. 손에 땀이 났습니다. 긴장되시죠? 옆에서 서연이 조용히 말했어요. 네. 30년간 지켜온 회사를 이제 무너뜨리려 하니 무너뜨리는 게 아닙니다. 바로잡는 거예요. 서연의 눈빛은 단호했어요. 오후 2시 기자회견이 시작됐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어요. 카메라들이 도영 씨를 향했지요.
안녕하십니까. 강한그룹 도영입니다. 도영 씨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정장 차림이 완벽했어요. 먼저 아버지 강태성 회장의 쾌유를 빌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아버지께서 건강상 이유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시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제가 새로운 회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기자들이 분주히 메모했어요. 강한그룹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것입니다. 디지털 전환과 글로벌 확장을 통해 도영 씨가 말을 이어가는 동안 기호 씨는 손을 떨며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호 씨가 앞으로 걸어나갔습니다. 뒤에서 서연도 따라왔지요. 두 사람 뒤엔 변호사와 검찰 관계자가 동행했습니다. 잠깐만요. 기호 씨의 목소리가 회견장을 가득 채웠어요. 사람들이 일제히 돌아봤습니다. 플래시가 기호 씨를 향했어요. 한 실장, 자네가 여길 왜? 도영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서실장으로서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기호 씨가 단상으로 걸어갔어요. 다리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무슨 짓입니까? 당장 나가세요. 도영 씨가 차갑게 말했어요. 진실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기호 씨가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스크린에 연결했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보실 영상은 회장님이 쓰러진 날 밤에 편집되지 않은 원본입니다. 조명이 꺼졌습니다. 스크린이 켜졌어요.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회장님이 쓰러지는 장면이 나왔어요. 준호가 달려가며 외쳤습니다. 기도가 막혔습니다. 응급절개해야 합니다. 절박한 목소리였어요. 얼굴엔 두려움과 결단이 섞여 있었지요. 그 순간 도영 씨가 회장님을 부축하는 척하다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투명 캡슐이었어요. 바닥에 슬쩍 떨어뜨렸지요. 회견장이 술렁였습니다. 저게 뭡니까? 한 기자가 외쳤어요. 서연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는 강서연 회장의 딸입니다. 의사이기도 하고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회장의 숨겨진 딸이라는 소문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이 캡슐에서 나온 약물을 분석했습니다. 회장님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성분과 일치합니다. 서연이 서류를 들어 올렸어요. 의사로서 단언합니다. 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누군가 장기간 소량씩 투여해 온 겁니다.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소리쳤어요. 부회장님, 해명해 주십시오. 저 캡슐이 뭡니까? 도영 씨의 얼굴이 새파래졌어요. 헛소리입니다. 저 영상 조작된 거예요. 조작이 아닙니다. 검찰 관계자가 앞으로 나왔어요. 이미 검증을 마쳤습니다. 원본이 맞습니다. 말도 안 돼. 도영 씨가 소리쳤어요. 바로 그때 회견장 문이 열렸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회장님이 들어왔어요. 의사와 간호사가 옆에서 부축했습니다.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었지만 잠시 의식을 되찾은 상태였어요. 아버지, 도영 씨가 다가가려 했습니다. 멈춰라. 회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도영아. 회장님이 아들을 똑바로 봤습니다. 내가 평생 잘못한 게 많다. 너희 형제를 제대로 못 키웠고 가정을 돌보지 않았지. 아버지. 하지만 사람 목숨 가지고 장난치는 회장은 만들지 않겠다. 회장님은 준비해 온 서류를 꺼냈어요.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강한그룹의 지분 상당수를 사회공익재단과 직원복지기금에 넘긴다. 경영권은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한다. 회견장이 술렁였어요. 그리고 회장님이 한 줄을 더 읽었습니다. 박준호에 대한 모든 혐의는 회사 차원에서 부정한다. 그를 명예회복시키고 그의 가족을 평생 책임질 것.
서명이 끝나자마자 회장님의 손에서 펜이 떨어졌어요. 힘이 다한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서연이 달려가 회장님을 부축했어요. 서연아, 미안하구나. 늦게라도 아빠 노릇 좀 하게. 회장님의 목소리가 가늘어졌습니다. 의사들이 급히 달려왔어요. 긴급 이송합니다. 회장님이 다시 휠체어에 실려 나갔어요. 서연이 따라갔지요. 회견장엔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때 경찰이 들어왔어요. 강도영 씨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말도 안 돼. 내가 뭘 잘못했다고. 도영 씨가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어요.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변명은 서에서 하십시오. 경찰이 도영 씨를 끌고 나갔어요.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기호 씨는 단상에 서서 이 모든 걸 지켜봤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주저앉을 것 같았지요. 실장님, 한 후배 직원이 다가와 부축했어요. 고생하셨습니다. 기호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회견장 밖으로 나오니 해가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이제 끝난 겁니까? 기호 씨가 하늘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아니요. 이제 시작입니다. 옆에서 서연이 말했습니다. 박준호 씨를 풀어주고 회사를 바로 세우는 일이 남았어요. 그렇군요. 아직 할 일이 많네요. 두 사람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회장님 곁을 지켜야 했어요. 저녁 뉴스는 난리였습니다. 강한그룹 충격, 후계자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 박준호 씨 무죄 입증, 오히려 생명의 은인. 재벌 승계의 어두운 그림자. 기호 씨는 병원 복도 TV를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길고 긴 싸움이었습니다. 중환자실 불빛이 깜빡였어요. 회장님은 다시 의식을 잃은 상태였지요. 하지만 이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박준호 씨 석방입니다. 구치소 교도관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어요. 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일어났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모든 혐의가 풀렸습니다. 나가셔도 됩니다. 준호는 수감복을 벗고 자신의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꿈 같았지요. 구치소 문을 나서는 순간 눈부신 햇살이 쏟아졌어요. 준호는 손으로 눈을 가렸습니다. 아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딸 서연이가 달려왔습니다. 서연아. 준호가 딸을 끌어안았어요. 두 사람 모두 울고 있었습니다. 아빠 믿었어요. 아빠가 나쁜 사람 아니라는 거. 미안해, 서연아. 아빠가 너무 무력했구나. 준호의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조금 떨어진 곳에서 기호 씨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한 실장님. 준호가 서연이 손을 잡고 다가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실을 밝혀주셔서요. 아닙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너무 늦게 했을 뿐입니다. 기호 씨가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용서해 주십시오. 자네를 의심했던 것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실장님. 준호가 기호 씨의 어깨를 잡았어요. 이미 다 지난 일입니다. 오히려 감사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잖습니까?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오랜 오해가 풀리는 순간이었어요. 아, 그리고 이분은 강서연 씨입니다. 기호 씨가 옆에 서 있던 서연을 소개했어요. 회장님의 따님이시죠?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덕분에 아버지의 진실을 알게 됐어요. 고맙습니다. 서연이 준호에게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건 뭡니까? 아버지 명의로 만든 장학금입니다. 서연 양 학비는 대학 졸업까지 전액 지원됩니다. 이럴 순 없습니다. 너무 큰 은혜입니다. 아버지의 뜻입니다. 받아주세요.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어요.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습니다. 회장님께 꼭 감사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의식이 없으세요. 하지만 깨어나시면 전하겠습니다. 며칠 후 강한그룹 본사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비상이사회가 열렸어요. 회장님의 뜻에 따라 경영체제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지요. 강한그룹은 이제 공익재단과 직원들이 주인입니다. 새로 선임된 전문 경영인이 발표했어요. 비정규직 제로, 하청업체 처우 개선, 안전교육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습니다. 회의실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기호 씨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더 이상 비서실장은 아니었지만 자문 역할로 남아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한 실장님, 새로운 안전교육 프로그램 강사로 박준호 씨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119 구급대원 출신이시니 적임자시죠. 회의가 끝나고 기호 씨는 회장님 병실로 향했어요. 회장님은 여전히 의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고 했어요. 회장님, 회사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기호 씨가 회장님 손을 잡았어요. 이제 사람이 먼저인 회사가 되어가고 있어요. 비정규직이던 경비 아저씨들이 정규직이 됐습니다. 하청업체 노동자들 처우도 개선됐고요. 회장님의 손이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착각일 수도 있었지만 기호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회장님이 평생 원하셨던 회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늦었지만요. 병실 창밖으론 봄 햇살이 들어왔어요. 따뜻했습니다. 한 달 후 강한재단 개소식이 열렸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였어요. 직원들, 주주들, 언론까지 왔지요. 준호도 새 정장을 입고 참석했습니다. 딸 서연이와 함께였어요. 오늘부터 강한재단 안전교육 강사로 일하게 된 박준호입니다. 준호가 무대에 올라 인사했어요. 제 삶은 두 번의 큰 사고로 점철됐습니다. 한 번은 제가 살리지 못한 사람들 때문이었고, 한 번은 살리려다 오해받았던 일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들었어요.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진실은 언젠가 드러난다는 것을요. 준호가 객석을 둘러봤어요. 응급 상황에서 사람을 살리는 건 몇 초 사이의 용기입니다. 그리고 진실을 지키는 것도 결국 누군가의 용기에서 시작되죠.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기호 씨는 뒤쪽 객석에서 조용히 박수를 쳤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행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실장님, 준호가 다가왔어요. 잘하셨습니다. 강사로서 훌륭하실 것 같습니다. 과분합니다. 다 실장님 덕분입니다. 아닙니다. 자네의 용기가 모든 걸 바꿨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악수를 나눴어요. 아빠, 사진 찍어요. 서연이가 스마트폰을 들고 왔습니다. 옆엔 강서연 씨도 있었어요. 다 같이 찍으시죠. 서연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네 사람이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기호 씨, 준호, 그리고 두 서연이. 이상한 인연으로 묶인 사람들이었지요. 저녁이 되어 행사장을 나서는데 기호 씨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병원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한 실장님, 회장님이 깨어나셨습니다. 기호 씨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준호와 서연 씨도 함께였습니다. 병실 문을 열었어요. 회장님이 침대에 반쯤 일어나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엔 생기가 돌았어요. 회장님, 한 실장 오래간만이군. 회장님의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지만 또렷했어요. 회장님, 정말 다행입니다. 기호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박 기사도 왔나? 회장님이 준호를 봤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그날 밤 제대로 살려내지 못해서. 무슨 소리인가?
자네가 아니었으면 난 그 자리에서 죽었을 거야. 회장님이 준호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고맙네. 진심으로 고맙네. 준호가 회장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울고 있었어요. 서연아. 회장님이 딸을 봤습니다. 아버지. 늦었지만 이제라도 아빠 노릇 좀 해보면 안 되겠나? 서연이 회장님을 끌어안았어요. 오랜 세월 그리워하던 아버지의 품이었습니다. 기호 씨는 창밖을 봤어요.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별이었어요.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늦었지만 그래도 시작이었어요. 1년이 흘렀습니다. 강한재단 본사 간판이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였어요. 예전 강한그룹 건물이었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른 곳이 되었지요. 준호가 강의실에서 마이크를 잡고 있었습니다. 앞엔 하청업체 노동자들과 신입사원들이 앉아 있었어요. 응급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신속한 판단입니다. 누군가 대답했어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용기입니다. 준호의 눈빛은 확신으로 가득했어요. 사람을 살리는 건 몇 초 사이의 용기입니다. 제가 경험한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준호는 1년 전 그날 밤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회장님이 쓰러졌던 순간, 칼을 들었던 순간, 오해받았던 순간들을요. 전 의심받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해야 했어요. 사람의 목숨이 달린 일이었으니까요. 강의실이 조용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순간을 맞을 겁니다. 그때 주저하지 마세요. 용기를 내세요. 강의가 끝나고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아빠. 복도에서 딸 서연이가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고등학생이 된 서연이는 키도 많이 컸어요. 학교 일찍 끝나서 아빠 강의 보러 왔어요. 그랬구나. 밥 먹으러 가자. 부녀가 함께 걸어갔습니다. 같은 시각 기호 씨는 작은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끓이고 있었어요. 퇴직금으로 낸 가게였습니다. 한기호의 옛날 분식. 가게 한쪽 벽엔 액자들이 걸려 있었어요. 여의도 빌딩 앞 단체 사진, 그 옆엔 강한재단 개소식 때 준호와 서연 씨, 서연이와 찍은 사진이었지요. 사장님, 이 사람들 누구예요? 단골 손님이 물었습니다. 예전에 같이 큰 사고를 한번 겪었는데요. 기호 씨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덕분에 인생을 다시 배우게 해준 사람들입니다. 저녁 무렵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회장님과 서연 씨가 들어왔어요. 회장님, 회장님은 많이 좋아지셨어요. 지팡이를 짚고 계셨지만 걸음걸이가 안정적이었지요. 한 실장, 떡볶이 냄새가 여기까지 나더군. 앉으십시오. 제일 맛있는 걸로 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떡볶이가 나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회장님 입맛에 맞게 덜 맵게 했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먹기 시작했어요. 한 실장, 요즘 어떤가? 좋습니다, 회장님. 바쁘지만 행복합니다. 그래, 그게 중요하지. 회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사는 잘 돌아가고 있나? 네. 전문 경영인 체제가 잘 자리 잡았습니다. 다행이군. 내가 평생 못한 걸 그들이 해주고 있구만. 그때 가게 문이 다시 열렸어요. 준호와 서연이가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박 기사, 서연이도 왔구나. 5사람이 함께 테이블에 둘러앉았어요. 떡볶이를 더 시켜서 나눠 먹었습니다. 사장님, 정말 맛있어요. 어린 서연이가 엄지를 치켜 세웠어요. 참, 도영 씨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던데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내 잘못이 크지. 아이를 제대로 키우지 못했으니. 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서연 씨가 아버지 손을 잡았어요. 이제라도 바로잡으면 됩니다. 저희가 함께 있잖아요. 고맙구나, 서연아. 회장님이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저녁이 깊어갔습니다. 5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제가 평생 비서실장으로 산 건 회사를 위해서라고 생각했습니다. 기호 씨가 말했어요.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회사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걸요. 맞아. 사람이 먼저야. 회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지. 하지만 자네들 덕분에 다시 시작할 수 있었네. 저도 그렇습니다. 준호가 말했어요. 과거의 실수가 저를 짓눌렀지만 이제는 그걸 딛고 일어섰습니다. 다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모두 다시 시작했네요. 서연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손님들이 하나둘 떠났어요. 회장님과 서연 씨는 차를 타고 떠났고 준호와 서연이도 집으로 향했습니다. 기호 씨는 혼자 남아 가게를 정리했어요. 설거지를 하고 바닥을 닦고 내일 준비를 했지요. 일을 마치고 액자 앞에 섰습니다. 사진 속 사람들이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회장님, 우리 제대로 시작한 거 맞죠? 기호 씨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창밖으론 여의도 빌딩들이 불을 밝히고 있었어요. 예전엔 저 안에서 일했었지요. 하지만 이젠 이 작은 가게가 더 소중했습니다. 불을 끄고 가게를 나섰어요.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었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하늘엔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서울에서 보기 힘든 별이었지요. 기호 씨는 잠시 멈춰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정말 오랜만이네요. 30년간 회사에서 일할 때는 한 번도 본 적 없던 별이었어요. 늘 고개를 숙이고 살았으니까요. 이젠 달랐습니다. 고개를 들고 하늘을 볼 수 있었어요. 주머니에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준호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실장님,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서연이가 떡볶이 또 먹고 싶대요. 다음 주에 또 갈게요. 기호 씨가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좋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집으로 걸어가는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차가운 바람도 상쾌하게 느껴졌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해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주름이 깊어졌지만 표정은 편안했어요. 나쁘지 않네. 집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아늑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오늘 만났던 사람들 얼굴이 떠올랐어요. 회장님, 서연 씨, 준호, 그리고 어린 서연이. 다들 잘 살고 계시네. 기호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편안한 잠이 찾아왔어요. 꿈속에서 또다시 그날 밤이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준호가 칼을 들었을 때 기호 씨는 막지 않았습니다. 대신 함께 회장님을 살렸어요. 꿈속에서도 현실에서도 이제는 후회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기호 씨는 일찍 일어나 가게로 향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준비를 시작했어요. 떡을 썰고 야채를 다듬고 소스를 끓였습니다. 첫 손님이 들어왔어요. 어서 오십시오. 기호 씨의 목소리가 가게에 울렸습니다. 환한 목소리였어요. 63의 나이에 찾은 진짜 행복의 목소리였지요. 창밖으론 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어요.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강한재단은 이제 한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기업재단으로 자리 잡았어요. 비정규직 제로, 안전교육 의무화, 하청업체 공정거래. 다른 기업들도 따라하기 시작했지요. 준호는 재단의 안전교육 본부장이 되었습니다. 전국을 다니며 강의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응급 상황에서 사람을 살리는 건 몇 초 사이의 용기입니다. 부산 공장, 대구 건설 현장, 광주 물류센터, 어디를 가든 사람들은 준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지키는 것도 결국 누군가의 용기에서 시작되죠. 강의가 끝나면 젊은 직원들이 다가왔어요. 본부장님,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저도 용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준호는 그들의 손을 하나하나 잡아주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할 수 있어요. 딸 서연이는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의대에 진학했어요. 아빠처럼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싶어요. 서연이가 말했을 때 준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었지요. 고맙다, 서연아. 아빠가 정말 자랑스럽구나. 기호 씨의 분식집은 동네 명소가 되었습니다. 맛도 맛이지만 사장님의 이야기 때문이었어요. 저 사장님 강한그룹 비서실장 하셨대요. 30년 충성하다가 진실을 밝히기 위해 회사랑 맞서셨대요. 대단하시죠? 저런 분이 진짜 어른이에요. 손님들이 수군댔지만 기호 씨는 그저 웃었습니다. 대단한 게 아닙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어느 봄날 오후 기호 씨는 병원으로 향했어요. 회장님이 건강검진을 받는 날이었습니다. 한 실장, 오늘도 왔나? 네, 회장님. 회장님은 이제 많이 회복하셨어요. 지팡이 없이도 걸을 수 있었지요. 검진 결과가 좋답니다. 의사 선생님이 칭찬하시더군. 다행입니다. 두 사람은 병원 정원을 걸었어요. 봄꽃이 만개해 있었습니다. 한 실장, 자네 덕분에 내가 여기까지 왔네. 무슨 말씀을요? 회장님이 옳은 결정을 하셨습니다. 늦었지만 말이야. 회장님이 벤치에 앉았어요. 기호 씨도 옆에 앉았습니다. 자네는 후회 안 하나? 30년 바친 자리를 버리고.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 버렸기에 지금이 행복합니다. 기호 씨가 미소 지었어요. 회사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더군요. 그걸 깨달았으니 충분합니다. 나도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지.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바람이 꽃잎을 흩날렸습니다. 도영이가 편지를 보냈네. 회장님이 주머니에서 편지를 꺼냈어요. 교도소에서요? 응. 처음으로 사과하더군. 잘못했다고. 다행입니다. 면회를 가봐야겠어. 늦었지만 아비 노릇을 해야지. 회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날 저녁 기호 씨의 가게에 모두가 모였습니다. 회장님, 서연 씨, 준호, 그리고 대학생이 된 서연이까지. 오늘은 제가 쏩니다. 준호가 웃으며 말했어요. 승진 축하합니다. 본부장님. 기호 씨가 떡볶이를 내왔어요. 5사람이 둘러앉아 함께 먹었습니다. 웃음소리가 가게에 가득했어요. 실장님, 언제 결혼하실 거예요? 서연이가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이고, 이 나이에 무슨,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행복하셔야죠. 그래, 한 실장. 좋은 사람 만나게. 회장님도 거들었어요. 모두가 웃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사진을 찍었어요. 5사람이 함께. 하나, 둘, 셋. 카메라에 담긴 얼굴들은 모두 환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사람들이 하나둘 떠났어요. 기호 씨는 혼자 남아 정리를 했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어요. 젊은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업 끝났나요? 아닙니다. 어서 오세요. 여자는 수줍게 웃었어요. 떡볶이 하나 주세요. 소문 듣고 왔어요. 네, 잠시만요. 기호 씨가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떡볶이를 끓이면서 문득 생각했어요. 인생은 참 알 수 없다고. 30년을 회사에 바쳤지만 진짜 행복은 작은 분식집에서 찾았습니다.
칼을 든 사람을 범인으로 오해했지만 그가 진짜 영웅이었습니다. 모든 게 제자리를 찾는 데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찾았습니다. 여기요. 떡볶이를 내놓으며 기호 씨가 웃었어요. 맛있게 드세요. 여자가 한 입 먹고 감탄했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고맙습니다. 여자는 천천히 먹으며 벽의 사진들을 봤어요. 사장님, 저 사진 속 분들은요? 같이 큰 사고를 겪은 사람들입니다. 사고요? 네. 오해와 진실, 배신과 용서에 대한 사고였지요. 기호 씨가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어요. 그 사고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회사원에서 분식집 사장이 되었고 권력 옆에서 진실 옆으로 왔지요. 멋지시네요. 여자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아닙니다. 그저 늦게라도 옳은 길을 찾았을 뿐이에요. 여자가 식사를 마치고 일어났습니다. 정말 맛있었어요. 또 올게요. 감사합니다. 조심히 가세요. 여자가 나가고 기호 씨는 다시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창밖으로 여의도 빌딩들이 보였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 예전엔 저곳이 전부였어요. 하지만 이젠 아니었지요. 진짜 세상은 저 빌딩 밖에 있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작은 가게에 따뜻한 떡볶이 한 그릇에 있었어요. 기호 씨는 설거지를 마치고 불을 껐습니다. 가게를 나서며 마지막으로 액자를 봤어요. 사진 속 5사람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기호 씨가 작게 인사했어요. 밖으로 나오니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했어요. 하늘엔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예전엔 보지 못했던 별들이었지요. 기호 씨는 한참을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회장님, 이제 정말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뒤늦게라도 우리가 사람을 먼저 선택했으니까요. 마음속으로 회장님께 말했습니다. 집으로 걸어가는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66의 나이였지만 청춘처럼 가벼웠습니다. 그렇게 재벌의 그림자 속에서 시작된 한 번의 오해와 칼끝의 순간은 늦게 피어난 후회와 용서 속에서 비로소 끝을 맺었습니다. 아니, 끝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기호 씨에게도, 준호에게도, 회장님에게도,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모든 사람에게 진실은 늦더라도 반드시 빛을 본다는 것, 용기는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 그리고 사람이 먼저라는 것. 이 모든 걸 깨달은 그들은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따뜻하고 희망찬 아침이었습니다. 오늘 사연이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길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가 기다려지신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좋아요와 댓글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여러분 덕분에 이 채널이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 사연 일상이었습니다.